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207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4. 군화와 고무신 이야기. 첫 번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군화와 고무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대 복무 중인 군인을 군화로, 그의 여자친구를 고무신으로 지칭하는 것이지요. 군화를 신고 생활하는 군인에 대비해서 사회에 남겨놓은 여자친구를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재치 있는 표현으로 군화를 꾸나라고 하고 고무신을 곰신이라고 하더군요. 암튼 예나 지금이나 군화와 고무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고무신이라 지칭할 수 있는 여자친구는 그냥 단순한 친구 관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미래까지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애인 정도는 되어야 고무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화와 고무신의 관계는 달콤하면서도 늘 긴장되고,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갈등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슴 아픈 추억이 생기고, 때로는 총기를 들고 탈영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엄청난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군대는 사회와 격리되고 통제된 또 다른 세상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일탈은 곧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군화 입장에서는 고무신에게 문제가 생겨도 개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통제도 많이 느슨해지고 휴대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는 않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에 있는 고무신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와 면회와 휴가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하늘 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척에 두고도 맘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 군대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복무할 당시 군 생활은 33개월이었습니다. 입대 전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연인으로 사귀던 고무신을 남겨두고 입대한 군화는 이 짧지 않은 세월 속에 늘 고무신을 그리워하고 염려합니다. 늑대가 오글거리는 저 세상에 홀로 남겨놓은 고무신을 언제 어느 늑대가 채워갈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나가서 고무신을 만날 수 없는 군화는 답답하고 애가 타기만 합니다. 또한 군대 생활은 힘듭니다. 특히 졸병 시절은 고달프고 괴로운 시간들이지요.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이나 훈련도 힘들지만 내무반에서 층층시야 고참들을 떠받들며 생활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군대 생활에서 그나마 위안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고무신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고무신의 배신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오던 고무신이 어느 순간부터 점차 소원해지고 마침내 소식이 끊기게 되면 군화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고무신이 배신했다고 느끼는 순간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화는 자신을 받쳐주던 받침이 무너진 것과 같은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생기기도 하지요. 따라서 예전에 군대에서 총기 자살 사건이나 탈영 사건이 벌어지면 그 배후에 여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회에 남겨놓았던 여자친구가 배신하면 그것이 군인에게는 삶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인으로서 눈을 빤히 뜨고 당한다는 생각에 절망으로 다가오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입대할 때를 돌이켜보면 고무신이라고 지칭할 만한 애인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 입대 동기나 자대에서 만난 선우님들을 보더라도 10명 중 2~3명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산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객지에 나가 아가씨를 쉽게 사귀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어 직장 생활이 늘어나고 또 오공정권 들어 대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고학력자들의 입대가 많아지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내 후임병들 중에는 대다수가 친구가 아닌 애인을 두고 입대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소대에 신병이 들어오면 고참들의 질문 중에 고향과 함께 애인 있는가? 라는 물음이 많았습니다. 이때 많은 수의 신병들이 자신있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1980년대 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연애가 보편화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무신을 두고 온 저 세상은 항상 유혹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었지요.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친구가 곁에서 떠나고 난 뒤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여자가 배신해서 떠나게 되는 것을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로 향해 있어야 할 고무신 코가 방향을 바꿔 저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슴앓이 하는 전우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가슴앓이 하는 전우들 중에 그런 문제를 나에게 털어놓는 사람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후임병뿐 아니라 고참들도 많았습니다. 나도 고무신이라 할 만한 여자친구가 있고 또 남들보다 펜팔 편지도 많이 쓰는 편이라 그런지 선후임 가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군종병으로서 중대 관심사병과 문제사병에 대해 면담할 수 있다 보니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속생각들을 들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자의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요. 혹자는 흔들리더라도 꺾이지 않는 갈대의 속성처럼 여자의 강인함을 표현한 말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러나 다른 곳은 몰라도 내가 경험한 군대에서의 군화와 고무신 관계에서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가 여자의 마음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내가 전역하기까지 겪어본 군화와 고무신 관계에서 끝까지 간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고무신의 배신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았지요. 지금부터 내가 보았던 고무신 거꾸로 신어 가슴 아파했던 군화의 이야기를 몇 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